안녕하십니까. 네, 미래상생협동조합 이사장 김민규입니다. 어저께 그 대의원 후보자 등록은 다 하셨나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의원에 또 봉사하시겠다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또 지원하시는 분들은 다 5명이 또 지지를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130명이 넘는 분이 누군가의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 조합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에 다시 한번 좀 우리 미래상생협동조합이 정말 미래가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월 19일이 딱 압수수색하고 나서 정확하게 2달이네요. 공교롭게도 날짜가. 우리 미래상생협동조합의 가장 핵심적이 될 수 있는 대의원이 구성이 되는 날이고, 이날은 정말 여러분들이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진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뽑는 날이니까 정말 관심 많이 갖고 하셔야 돼요. 뭐 누구의 말을 들어서 뭐 그냥 대충 얼렁뚱땅 하면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업무회의 때 막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여기 업무회의 때 혹시 보신 분, 공개 업무회의 거의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감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오류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어떠한 부정이 거기에 있어서도 안 돼요. 근데 이제 SNS 같은 경우는 사실 조작이 좀 쉽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집계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좀 이따 이제 9시에 저희 이사회 긴급이사회를 해서 실제 투표를 진행을 할 때 SNS가 병행해서 진행을 할 텐데 혹여 조작의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투명하게 또 우리의 일꾼들을 뽑을 수 있을까, 그거를 논의를 해서 내일 또다시 이제 그런 절차나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다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 잘 그냥 따라주시면 되고, 이게 관심이 많아져서 참 다행이에요. 네, 막 대의원 한다고 그러면 관심도 없고 막 100명 뽑는다고 그러는데 막 한 20-30명 돼 있고, 그 사람도 투표도 안 하고 그냥 돼버리면 이게 참 문제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를 투표를 해서 선정을 하고 또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신 분들이 일을 한다라는 건 그분들 입장에서도 기분 좋은 일이죠. 어떤 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구나, 나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일이고 참 기분 좋은 그런 주간이에요, 이번 주간. 계속 이제 데이터 집계 여러분들 이제 피해 복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제일 많잖아요. 실제로 이걸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조직을 구축하는 것보다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미래상생협동조합이 어떤 피해 복구만 하고 일을 마무리 지을 그런 조직이었으면 이런 대의원도 뽑을 필요도 없고요. 굳이 이렇게 조직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래상생협동조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회사로 성장할 겁니다. 거기에 1세대로 여러분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그 1세대가 마지막까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네. 어저께도 제가 브리핑하면서 강조를 드렸지만
돈이 되기 시작하면 교활한 인간들이 붙어요. 네, 돈이 되면. 아직은 여기 빚만 있잖아요. 그죠? 빚만 있어요, 빚만. 그래서 그 교활한 인간들이 여기를 보면서 계속 은덕드리고 있어요. 와서 붙지도 않아요.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해요. 어떤 이제 실체가 딱 생기면 그거를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갈취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교활한 인간한테 접시에 받쳐다 드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대요. 그러면.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그런 세상 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너무 순수해요. 우리 미래생생협동조합의 회원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정해야겠다, 뭔가를. 어떤 누군가가 여기를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투입되기 전에, 뭔가를 정해야겠다. 그래서 이 많은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요. 우리 사업이 완전히 공개되기 전에 대의원도 뽑고, 다시 이사도 정비하고, 조직을 다시 재정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익에 대한 부분이나 회사에 대한 어떤 것들이 오픈이 됐을 때 기여하지 않은 자들이 많이 투입이 돼요. 뒤늦게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투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권한을 받았을 땐 더욱더 회사를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해 주셔야 돼요. 무슨 뭐 감투 씌웠다가 대의원이네 그러고 막 이렇게 어깨 막 이렇게 하고 막 누구 얘기하면 막 야 너 그럴 자격이 뭐 나한테 얘기해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렇게 갑질을 하면 안 되고 항상 자기 방에서 뭐 혹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회사에 좀 건의가 돼서 뭐 어떤 식으로 되는 게 훨씬 더 회사에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대의원들이 좀 많이 알고 또 그런 것들을 이사회에 또 건의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발의할 때 표결로 의사를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대의원들이 승인을 안 하면 진행이 안 돼요. 회사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대의원이 막 반대. 그러면 안 돼요. 못 해.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어떠한 내용들을 회사에서 긍정적인 사업에 대한 걸 했어. 대의원들이 막 열심히 적극적으로 막 지원해. 그러면 그 조합은 앞으로 계속 쫙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그리고 회사의 어떠한 비전에 반하는 사람들이 대의원에 많으면 회사는 그 사람에 비례해서 빠른 속도로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미래상생협동조합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을 꼭 대의원으로 선출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떨어뜨려야 돼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론이 실제로 선거나 이런 거에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저조할 때 악질적인 인가들이 많이 뽑혀요. 그리고 뒤에서 쑥쑥 하면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막 다 뽑아갖고 막 선출돼 있어요. 어느 순간 와봤으면 거기서 막 뭐 엄청난 일들을 막 그냥 다 그냥 실행시켜버리잖아요. 회사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회사를 4월 5일날 비전 선포하면서 출범을 했어요. 그리고 4월 19일 날은 100명의 대의원을 뽑는 거예요.
이 100명의 대의원이 뽑고 난 다음에 이 사회가 다시 구성이 될 겁니다. 그 대의원들이 선출을 한 그 임원들이 이제는 미래상생협동조합을 이끌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직들이 갖추어지면 여러분들께 사업 공개를 하고 거기에 1세대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회사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려면 피해 구제에만 내가 혈안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미래상생협동조합은 기존의 코인업에서 입었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했어요. 피해를 복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정말 웃기는 건 뭐냐면 피해 복구가 목적이 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순간 그냥 끝나요, 회사는. 우리 회사는 큰 비전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블록체인이나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들이 많잖아요. 우리 미래상생협동조합은요, 이제는 플랫폼 사업을 할 거예요. 플랫폼 사업. 여러분들이 지금 이메일로 등록한 그 지갑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플랫폼은 앞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사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진행하는 분들이 왜 이게 세계 최초인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플랫폼에는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모르면 안 돼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을요, 컨셉만 들어도 바깥에서는 야, 그게 진짜야? 실제로 그렇게 돼? 그러면은 투자할게. 막 수백억씩 투자하려는 투자사들이 많아요. 그만큼 기존에 존재했던 플랫폼이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상용화해요, 상용화. 일부 기업에서 B2B로 썼던 플랫폼들을 이제는 실제로 일반 유저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미래상생협동조합에서 우리가 만든 지갑에 세계 최초로 탑재를 해서 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그냥 내가 과거에 코인을 샀는데 회사가 망해버려가지고 나한테 뭐 몇 천부터 몇 억의 빚이 있어. 그냥 단순히 그것만 생각하면 참 불쌍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00명의 파워 유저를 만들려면 그 회사에서는 엄청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야 5,000명의 파워 유저를 만들어요. 그것도 결집력이 강한 파워 유저를 만드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미 좀 만들어 놨어요. 사실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요, 약 1,500명 정도의 우리 미래상생협동조합 회원들이 사실은 5,000명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 3,500명은 언제든 그냥 자기 살 길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1,500명은요, 우리 회사의 뭐 여러 가지 입장이나 아니면 처지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무조건 함께 뭉쳐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1,500명이라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매일 아침에 제 브리핑을 이 자리에서 듣는 분들이에요.
한 300여 분 되는 분들이 5,000명 끌고 가는 거예요. 영화 보면 300 있잖아요. 300 전사들. 300 전사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지갑이나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하면서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막 여기에 결집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희망이라는 게 눈앞에 보이기 시작해서 그래요. 근데 그 희망이 아주 직관적으로 내 눈앞에 공시가 돼서 딱 발표가 되면요. 그 다음에는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자리를 제대로 잡고 있어야 그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도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데 절대 게으르게 내가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초마다 새로운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옛날처럼 어떤 책을 내가 읽고 그걸 내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지식인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그리고 엄청난 많은 정보가 그냥 웹상에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지식 검색이나 구글 검색 같은 걸로 여러분들은 내가 알고자 하는 지식을요 바로바로 습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런 SNS를 활용한 지식에 대한 습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정보를 내가 가려서 받아야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요, 세상에. 내가 어떠한 정보를 계속 습득하려면 정보를 주는 곳에 이 내용을 어떻게 검색하는지에 대해 내가 굉장히 편안하게 검색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세상에 많은 지식을 내가 다 그냥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한테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학벌이 높은 사람이 뛰어난 게 아니라 세상의 정보를 내가 얼마만큼 빠르게 확인하고 삶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신지식인들에 대한 이게 지위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존에 빠르게 바뀌는 이 IT, 뭐 4차 산업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아야 돼요. 왜 자꾸 뭐 5G가 나왔는데 도대체 이 5G가 뭐길래 막 사람들 막 이렇게 쌩 난리를 치나. 우리나라에서는 5G 세계 최초로 이거 오픈했다라고 상용화했다라는 걸 하려고 막 새벽에 막 그걸 막 그 가동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막 세계 타이틀 하려고. 그만큼 IT 기술의 정말 선진국이 우리나라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막 초월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나와 빨리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리얼타임으로 모든 걸 실행할 수가 있어요. 시간의 격차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정보에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다 알려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집약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습득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이 정책 책임자분들하고 우리 지갑 만드는 거 관련해서 내용들을 좀 어떻게 적용해달라는 것들을 회의를 했어요. 10시 반부터 거의 6시까지 했어요.
거의 하루 종일 제가 거기에 시간 다 뺏긴 거예요. 근데 그만큼 중요해요. 이 지갑에, 우리 지갑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탑재가 되는데, 제가 우리 조직의 특성에 맞춰서 아주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그냥 바로바로 결제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 버튼이 그냥 되게 단순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게 막 새로 생길 거예요. 이번 주 안에 베타 버전이 나오고 실제로 그게 구동이 되는 것들을 이번 주 중에 다 테스트를 해서 다음 주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거래소에서 바로 그냥 내 계좌 등록하고 내 지갑에서 바로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내 지갑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구현을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어요. 근데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요 자꾸 그래요. 왜 미래생존업은 피해 복구하고 돈만 주면 되지, 자꾸 뭐 그러다 또 비트코인 또 왜 사라고 그러면 코인 사간다고. 제 코인 사업이에요. 비트코인을 제가 파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미래 상생 협동조합이 코인 팔아요? 아니요. 비트코인 미래 상생 협동조합에서 만들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갑 만들어서 왜 거기다 비트코인을 넣을까요? 제가 어저께 목이 아프라고 막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 지갑은 그냥 단순한 지갑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 지갑, 이 플랫폼 사업을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이 지갑을 만들어서 내가 가입해서 이걸 사용하고 싶으면 우리 조합원 중에 누군가한테 허락을 받아야 그걸 할 수 있어요. 주소 누가 받으면 내가 그걸 딱 받아서 딱 해. 그거 누가 보내줬는지가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있지 않으면 이거를 이미 가입을 못해요. 임의로. 여러분들만 권한이 있다니까요. 기관이나 이런 기업들도 투자하고 싶어. 뭐 내야 돼. 어떤 사람의 코드로 나가서 그거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사용자, 내가 알아야 돼요. 그죠? 예. 비트코인을 사서 넣고 이걸 거래소에다가 어떻게 내 계좌를 여기다가 등록을 하며, 그리고 어떤 절차를 해야 내가 이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지 한 번만 해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만 해보면 그냥 다 할 줄 안다. 그냥 인터넷 뱅킹의 그 핸드폰으로 스마트 뱅킹 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이제 그렇게 만들으라고 했어요. 원래는 각 거래소의 지갑에서 지갑 생성하고 거기 계좌 등록하고 사고 그거 샀으면 여기다가 옮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거 붙이는 작업도 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 원래 있는데 거기에 그 지갑이 있어요. 전용 지갑, 거래소 전용 지갑. 모든 거래소는 전용 지갑이 다 있어요. 거기. 지갑 생성하면 엄청 힘들어요. 뭐 팔라고 해도 힘들고 막 잘 되지도 않고. 그거를 아주 직관적으로 내 지갑과 거래소가 다이렉트로 할 수 있게끔 그냥 프로그램화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어려우면 다시 백 돌려 그냥 하지 마. 또다시 제가 막 계속 막.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더 힘든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뭐 별도로 바꾸라고 하니까. 쉽게 만들 거고, 이 플랫폼 안에 비트가 모이면 이게 어디로 간다고 했죠? 원래 소켓이라는 플랫폼 안에 들어가요. 이 원래 소켓은 콜드 스토리지 기반이라고 해서 인터넷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냥 별도로 거래가 할 때 바로 네트워킹 됐다가 거래가 딱 종료하면 그냥 끊어져요. 어디도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USB처럼 USB는 꼽아야
거래가 이 안에다가 뭘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상호간에 이렇게 승인을 해줘야 연결돼도 그 안에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해커가 이거를 안에 있는 내용들을 탈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업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보관을 해준다. 이건 또 얘기가 다르죠. 그리고 이게 자동으로 연산되면서 실제로 우리가 보내고 받고 하는 것들을 그냥 자동으로만 다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그냥 막 가능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플랫폼의 기능인데 우리 그거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죠? 내내 그냥 다른 것만 했었잖아요. 상품만. 이제는 진짜 플랫폼 사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 안에 유저들이, 우리 미래상생협동 조합원들이 그 플랫폼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내가 내 돈으로 그 지갑과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샀어요. 이 산 걸 실제로 원래 소켓 안에 담는 버튼을 누르면 그게 싹 이동을 해요. 내 지갑에는 몇 개의 비트코인이 원래 소켓 안에 들어갔다는 게 표기가 딱 돼요. 옮겨졌는지 안 옮겨졌는지. 넘어가면 그곳에 대한 수익을 미리 보상되는 코인으로 여러분들한테 딱 지급이 돼요. 자기의 금액만큼. 그 비례해서 보상을 해줘, 먼저. 그거는 이 비트코인이 모여져 있는 걸 실제로 어떤 거래나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그 수익을 역산해서 실제 선지급을 하고 그 선지급되어 있는 걸 락을 걸고 수익이 실현될 때마다 비율적으로 내가 그걸 현금화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금전사고가 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면서 가치가 올라가면 앉은 자리에서 그냥 그 수익 실현도 받을 수 있고요. 내가 받은 이 리워드 코인을 내가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가치가 올라가니까 수익이 배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그 플랫폼 안에 넣어놨던 비트가 예를 들어서 5,000명 정도가 지갑을 지금 생성을 해서 있는데 5,000개가 넘었어요. 지금 현재. 리얼타임으로 5,000개가 넘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60만원 이상의 비트를 넣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30억에 30억, 5,000명이니까. 1,000만원을 넣으면 얼마예요? 500억. 500억. 1,000만원. 근데 이 플랫폼이 오픈이 딱 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가족 2명씩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을 시켜서 거기에 60만원씩 넣어버려요. 그러면 회원이 그냥 15,000명이 돼요. 똑같은 돈이 들어갔는데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 내 돈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에만 담아져 있어요. 근데 이게 한 곳에 싹 모아 있잖아요. 그죠? 모아 있어요. 이 모아진 돈을 보고 기관에서 투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관에 투자가 들어와요. 왜?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재정 능력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얼마만큼의 활동을 하는지를 그냥 직관적으로 데이터로 그냥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펀딩이 들어와요. 그러면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배를 그냥 이렇게 있으면 팍 뛰었다, 팍 뛰었다, 팍 뛰었다.
모든 비즈니스는요, 이게 절차에 의해서 가야 돼요. 근데 그 안 좋은 비즈니스나 이런 사기는요, 절차가 없어요. 절차가 없어. 왜 이만큼의 수익이 나는지가 없어, 이 과정이. 그냥 준대, 그냥 막. 2배. 2배 주고, 3배 주고. 우리 미래 상생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이 플랫폼은요, 정말 투명하게 밑에가 보이는 것처럼 그 과정이 그대로 오픈. 지갑을 깔아놓고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입자가 몇 명이고 거기에 얼마의 금액이 들어갔고 모여 있는 게, 블록체인 기술은 그 거래 내역들이 해시 함수로 해서 쫙 데이터가 있어요. 그냥 딱딱 그냥 있어요, 내용이. 조작도 못해. 조작하면 안 되죠. 조작도 안 되고. 그 데이터가 우리 회사의 가치입니다. 근데 이 가치를 측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실제 지갑을 만들고 활용도 안 해. 아이들 생각했더니 너 구입만 하고 뭐 언제 내 돈 넣어주나 막 기다리고 돈 언제 내 거 이거 언제 올라가지? 막 다 빨리 팔아야 돼. 막 다 팔고 싶어. 이거는 돈을 갖다 쏟아 부어들면 안 돼요. 모든 비즈니스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있어요. 팔고자 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쓸 플랫폼 안에 있는 그런 지금 위디오 재단에서 만든 코인은요, 일반인들이 못 사요.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P2P가 아닌 일반한테는 파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수익률을 딱 공개를 할 거거든요. 거기에 투자가 됐었던 것들이 어떻게 비용이 들어가서 어디서 수익이 났는지가 공개가 돼요. 이게 공개가 되면 당연히 기관에서 투자가 들어오겠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투자가 들어오겠죠. 여러분들이 최저예요. 세팅되어 있는 값이. 외부에 돈이 들어온다면 무조건 높은 금액으로 들어와요. 그렇게 풀 거예요. 그 갭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나중에 내가 락에서 풀려서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가치가 올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놓는 순간 재단에서 바로 사드려요. 현금 주고 그냥 바로 사드려요. 그리고 다시 비싸게 기관에다가 내줘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사업 공개하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피해 구제 관련돼 있는 코인이 여러분들한테 재단에서 나갈 거예요. 데이터에 따라서. 제가 한번 공개를 할 거예요. 2차 공개. 내가 지급받은 코인을 현금화하고 싶다. 회원들이 얼마나 그 현금하고 싶은지. 그러면 그 금액을 최저가로 그냥 기관에 넘겨버릴 거예요. 그리고 현금 받고 빠지면 엑시트야. 다시 살 수가 없어. 다시 살 수 없어. 다시 살 수 없어. 모든 비즈니스의 틀을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 플랫폼이 아주 섹시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요, 여러분들 살면 돼요. 돈 급하면 어쩔 수 없어. 올라가는 것보다 빨리 내놔야 됩니다. 의사표현 빨리 하세요. 제일 쌀 때 싹
걷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더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비즈니스가 아주 투명하고 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항상 세계 최초의 타이틀이 우리 미래상생협동조합의 꼬리표처럼 붙을 거예요. 이 플랫폼에 대한 직관적인 어떤 무수성도 있지만 우리 미래상생협동조합은요, 전 세계 유례 없이 그 어마어마한 금전사고를 내고 불사조처럼 다시 살아난 조직이에요. 여러분들은 합시다. 논에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기적을 만들어 주는 거의 가장 핵심은 강한 절친력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그 집중을 놓치면 안 돼요. 무조건 우리가 공개하는 건 우리 미래상생협동조합 일기들한테 제일 먼저 최초 공개를 해요. 이 공개한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거를 100% 활용해요. 100%. 그래야 여러분들이 피해를 본 걸 2배, 3배, 10배까지 여러분들이 보상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어 주시고 전략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 고도의 전략은요, 제가 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움직여 주시고 거기에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서 해줄 수 있는 많은 파트너사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을 도왔던 그 많은 파트너사분들의 리더분들을 좀 초청해서 또 뭐 강의도 좀 듣고 또 비전 선포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마쳤습니다.